지금 허벅지가 차갑다면 남성 기능은 잠시 멈춰선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피가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여전히 나이 탓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의 자신감을 잃은 채 밤마다 조용히 등을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동규 선생님, 올해 66살이신 은퇴한 공장 반장님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가족을 책임져 오셨지만 은퇴 후 아내와 함께 보내야 할 가장 따뜻한 시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저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기가 두렵습니다. 괜히 괜찮은 척하며 웃지만 사실 속으로는 또 실패할까봐 겁이 납니다. 아내가 원하는 마음은 알지만 제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매번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가지 못한 지 이미 몇 년, 손을 잡는 것도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멀리 느껴지는 그 고통, 혹시 여러분도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못 해석하고 계셨다는 것. 사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이 잠시 숨어 있을 뿐이지요. 허벅지와 종아리, 즉 하체의 흐름은 단순히 걷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따뜻한 피를 다시 위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이자 밸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 이 펌프는 녹슬고 밸브는 헐거워집니다. 물길에 진흙이 쌓이듯 피가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결과 의지와 마음은 뜨겁지만 몸은 쉽게 지쳐버리고 맙니다. 신 선생님은 스스로를 끝났다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몸은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얼어붙은 허벅지와 종아리를 깨워주기만 하면 다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임상 경험을 통해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아마 비슷한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내와의 눈맞춤이 불편해지고 대화가 줄고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 소파에서 잠들어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작은 변화가 쌓여 어느 날에는 나는 이미 끝났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 김혜진은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무너진 자신감과 관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활력을 되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약 부작용 걱정도 없으며 특별한 장비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루에 4분, 계단과 벽만 있으면 됩니다. 이 짧은 4분이 어떻게 몸의 흐름을 되살리고 자신감을 다시 세워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영양소, 혈액을 맑게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의 패배감을 이겨내는 훈련까지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부부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이어주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라고 느끼셨다면 지금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이 같은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장기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7, 은퇴 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야간 근무가 많다 보니 다리가 자주 붓고 겨울이면 허벅지가 얼음장처럼 식어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근무를 서고 나면 다리가 무겁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눕습니다. 그런데 아내 얼굴을 보면 왠지 모르게 미안해져서 더 괴롭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사라져가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큰 약도, 비싼 보약도 아닌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하루 딱 4분만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아파트 계단과 집안의 벽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들으셨을 때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지요. 겨우 4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속는 셈 치고 따라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첫 3분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정도, 숨이 조금 차지만 편안히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속도로만 꾸준히 오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3분 동안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끝만 살짝 디디고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아리만 혹사시키고 무릎에도 부담을 줍니다. 발 뒤꿈치까지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몸 전체를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오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허벅지 뒤쪽, 엉덩이, 종아리까지 하체 전체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시선을 정면에 두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계단 오르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아래에 고여있던 피를 위쪽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작은 펌프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아래에 정체되어 있던 피가 심장 쪽, 그리고 자신감을 되찾아야 할 그곳까지 힘차게 밀려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 1분은 벽에 기대어 앉는 동작입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면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앉아 1분만 버티는 겁니다. 마치 투명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처음엔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고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허벅지 근육이 깨어나면서 들어온 피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계단이 펌프라면 벽 스쿼트는 피를 붙잡는 튼튼한 댐이 되어줍니다. 장기호 선생님은 처음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추셨고 벽에 앉는 것도 30초를 버티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요즘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모이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보다 몸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그렇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단순한 근육 운동이 아니라 얼어붙은 하체의 흐름을 다시 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펌프가 돌아가고 댐이 튼튼해지면 몸은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시 부부 사이의 눈맞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루틴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밤새 누워있느라 정체된 하체 혈관을 깨우고 하루 전체의 활력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지요. 단 4분, 아침에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의 자신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오르시거나 처음엔 시간을 줄여도 좋습니다. 벽 스쿼트도 20초, 30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몸을 조금씩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단과 벽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도구입니다. 하루 4분, 그 짧은 시간을 내 몸에 투자해 보십시오. 장기호 선생님처럼 처음엔 버겁더라도 어느 순간 다리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짧은 4분의 루틴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남성 건강의 핵심 비밀이 되는지, 다음에서는 혈관과 근육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자신감을 유지하게 하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처음에는 괜찮다가 금방 흐름이 끊기지? 하고 묻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원하고 의지도 충분한데 막상 몸은 오래 버텨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것은 결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의 순환과 근육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조금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물길과 같습니다. 심장에서 내려온 따뜻한 피가 물처럼 흘러와 필요한 곳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오래 사용하지 않아 좁아지고 이물질이 쌓이면 물이 시원하게 흐르지 못하겠지요.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하체의 물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작은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아래에 고여있던 피를 위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물길의 밸브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되찾으려면 피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피가 그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단단히 잠그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면 이 밸브가 헐거워집니다. 잠가야 하는 순간에 힘을 주지 못해 피가 다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금세 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줍니다. 오랜 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하체 물길이 쉽게 막힙니다.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바닥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혈관도 점점 탄력을 잃고 순환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다리가 무겁고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펌프와 밸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관리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다시 펌프를 돌려주고 밸브를 강화하면 흐름은 언제든 살아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하루 4분 루틴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로 펌프를 돌리고 벽 스쿼트로 밸브를 단단히 만드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지요? 이렇게 중요한 4분 루틴을 안전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호 선생님을 다시 떠올려 보실까요? 처음엔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멈추셨습니다. 벽에 앉는 동작은 30초도 버티지 못했지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다리에 힘이 조금씩 붙더니 2주 차에는 벽에 기대어 무려 50초, 60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허벅지에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하고 웃으시던 그 눈빛,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계단을 오르거나 벽에 기대면 근육과 관절이 놀랄 수 있으니 30초에서 40초만 몸을 깨워주세요. 제자리에서 무릎을 번갈아 들며 걷거나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잠시 엔진을 드듯이 우리 몸도 작은 예열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계단을 오르겠습니다. 시간을 딱 3분만 정해두세요. 중요한 건 빠르게 달리듯 오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멈추지 않고 오르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발을 디딜 때는 발끝만 살짝 올리시면 안 됩니다. 발바닥 전체를 깊숙이 붙이고 발 뒤꿈치로 단단히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허벅지 뒤쪽과 엉덩이, 종아리까지 모두 쓰게 되지요. 허리는 늘 꼿꼿하게 세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세요. 마치 머리 위에서 보이지 않는 실이 여러분을 하늘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상상하시면 훨씬 안정된 자세가 됩니다. 혹시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난간을 꼭 잡고 속도를 반으로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계단이 높게 느껴진다면 반 박자를 쉬며 한 칸씩 올라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편안히 따라올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1분, 벽에 기대는 동작입니다. 등을 벽에 단단히 붙이고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천천히 내려와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되면 멈추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대로 1분만 버팁니다. 마치 투명한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자세입니다. 처음엔 허벅지가 불타는 듯하고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근육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벽 스쿼트 60초가 헐거워진 밸브를 다시 잠그는 힘으로 바뀝니다. 들어온 피가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두는 힘, 그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의 역할이니까요. 너무 힘들면 처음부터 1분을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20초, 30초부터 시작해보세요. 장기호 선생님도 30초가 고작이었지만 2주 만에 60초를 버티셨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숨이 지나치게 가빠지면 잠시 멈추고 호흡을 고르셔야 합니다. 허벅지가 뜨겁고 땀이 나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어지럼증이 오래가면 반드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깊이를 줄이거나 손으로 벽을 짚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단과 벽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단 4분, 이 짧은 습관을 여러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장기호 선생님처럼 어느 날 문득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고 다리가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겁니다. 운동으로 펌프를 돌려주셨다면 이제는 그 펌프에 넣어줄 연료가 필요합니다. 엔진이 기름 없이 돌아갈 수 없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연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비싼 약을 사오지 않아도 우리의 식탁 위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은 낯설어도 여름철 수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참외에도 들어있고 멜론 같은 과일에도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고 다시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넓혀주는 역할을 하지요.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트룰린은 막힌 물길을 조용히 넓혀주는 부드러운 손길이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트룰린은 약처럼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성분이 아닙니다. 오늘 수박 한 조각 먹고 내일 아침에 바로 달라지기를 기대하면 실망이 큽니다. 대신 부작용 없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주는 선물의 강점이지요. 이제 두 번째 연료,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왜냐하면 아연이 바로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호르몬은 메신저이고 아연은 그 메신저를 쓰는 잉크입니다. 아무리 메신저가 달려가고 싶어도 잉크가 없으면 편지를 쓸 수 없듯 아연이 부족하면 신호 자체가 약해집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과 호박씨가 있습니다.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미역국에 넣어 먹어도 좋고 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호박씨는 간식으로 한 줌만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최태수 선생님, 73세 은퇴국어 교사이십니다. 나는 약은 정말 싫습니다. 몸에 좋은 건 오직 음식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지요.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저녁에는 미역국에 굴을 조금 넣어 드시고 낮에는 호박씨를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3주 후 다시 뵈었을 때 최 선생님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특별한 걸 한 것도 아닌데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가 맑아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선명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미소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약을 거부하시더라도 자연의 식탁을 활용하면 충분히 연료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역시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영양제를 고용량으로 섭취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이 쓰리거나 약효가 서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음식에서 조금씩 꾸준히 얻는 것입니다. 자연이 준비해둔 연료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힘을 되찾게 합니다. 운동으로 펌프를 돌리고 음식으로 연료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연료의 질입니다. 아무리 좋은 펌프와 엔진을 갖고 있어도 그 안을 흐르는 것이 탁한 흙탕물이라면 오래 갈 수 없겠지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물은 잘 안 마셔요. 대신 커피나 차를 하루 종일 마십니다. 이 말을 해주신 분이 바로 한동혁 선생님, 65세 은퇴 회계사였습니다. 평생 숫자와 씨름하다 보니 머리를 깨우기 위해 늘 커피잔을 곁에 두셨지요. 그런데 정작 물은 하루에 한두 잔밖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다리가 뻐근해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부부와 함께 아침 산책을 나가도 금방 숨이 차고 머리도 맑지 않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커피와 차, 술은 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속 물을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낮에는 1시간마다 작은 컵 한 잔씩, 그렇게 해서 하루 총량을 1.5리터 정도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신부전이나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주 뒤 다시 만난 한동혁 선생님의 표정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다리 붓기도 줄었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특별한 약을 쓴 것도 힘든 운동을 추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물을 바꿨을 뿐인데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혈액의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집니다. 마치 맑던 시냇물이 가뭄을 만나 진흙탕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미세혈관, 특히 하체의 가느다란 길목들이 쉽게 막힙니다. 아무리 계단 운동으로 펌프질을 하고 굴이나 호박씨로 아연을 채워도 피 자체가 탁하면 그 효과는 절반도 발휘되지 못합니다. 맑은 물이 들어와야 작은 물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결국 깨끗한 물이야말로 우리가 준비한 모든 노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조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세요. 밤새 눕느라 굳어진 혈관을 깨우고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해 줍니다. 둘째, 한 번에 많이 들이키지 말고 1시간에 한 컵씩 나누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몸이 천천히 흡수합니다. 셋째, 갈증이 난다고 커피, 차, 술로 대신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오히려 소변을 통해 수분을 빼앗아가는 물 도둑입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혁 선생님처럼 작은 텀블러를 곁에 두고 알람을 맞춰두면 어느새 일상이 됩니다. 어느 날 문득 커피잔 대신 물컵을 먼저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몸의 펌프를 돌리고 연료를 채우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실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몸은 준비됐는데 뇌가 과거의 실패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현상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설명합니다. 몇 번의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공식이 자리 잡으면 실제 몸 상태가 좋아져도 뇌가 먼저 또 실패할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결국 혈관은 수축하고 마음은 얼어붙고 다시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경험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실패를 반복시키는 대신 과거의 성공을 반복시켜주면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공 이미지 리허설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가장 자신감 넘쳤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경험이어도 좋고 최근에 작은 성취를 했던 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좋았지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총동원해 그 순간을 다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들리던 소리, 느껴지던 촉감, 코끝을 스치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속에서 솟아오르던 자부심과 충만함을 아주 생생하게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그 기억을 마치 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저장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뇌는 리허설을 오늘의 경험으로 저장한다. 효과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길이 숲속에 조금씩 나무를 헤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뇌 속에 새로운 회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아 원하는 만큼 결과를 내지 못할 때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때 크게 좌절합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누구나 컨디션이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피곤하면 잘 안 되던 날이 있었듯이 말이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은 조금 피곤한 것 같아. 대신 내가 당신을 꼭 안아줄게. 한 번의 흔들림을 솔직함과 따뜻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뇌의 습관까지 바꾸며 마음을 준비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더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몸속 어딘가에 숨어있는 복병을 살펴야 합니다. 운동도, 음식도, 물도, 마음도 다 했는데 왜 효과가 더딜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도 당신의 몸을 조용히 방해하는 3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3가지 복병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바로 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 전립선약, 신경안정제를 꾸준히 드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 일부는 흐름을 방해하거나 신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문식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2, 고혈압과 전립선 문제로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원장님,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는데 낮에 피곤하고 힘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저는 양리작용을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혈관에 영향을 주는 약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고 선생님은 주치의와 상의해 다른 조합으로 약을 조정했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낮 피로가 줄었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약을 마음대로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병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혹시 가족이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에서 잠을 못 잔다고 말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밤중에 숨이 딱 멎었다가 다시 몰아쉬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산소 공급이 끊기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밤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낮에도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에 산소가 모자라면 강바닥에 물이 마르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강물이 말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치료만 해도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병은 남성 호르몬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력 저하, 활력 상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르몬이라는 메신저가 약해져 신호가 희미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메신저가 약해지면 전달되는 소식이 흐려진다.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뇌와 몸 사이의 신호가 약해지면 반응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기력감이 오래 지속되고 의욕 자체가 사라진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 보충요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몸의 펌프, 연료, 물길, 뇌, 그리고 복병까지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순합니다. 배운 것들을 끊기지 않는 하루의 흐름 속에 묶어두는 것. 지식은 알기만 하면 사라지지만 습관이 되면 평생 남습니다. 오늘은 그 하루의 지도를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굳어있던 혈관을 깨워주세요. 그리고 곧바로 4분 루틴을 시작합니다. 계단 오르기 3분, 벽 스쿼트 1분. 너무 힘들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이 4분이 하루 전체의 펌프를 가동시키는 시동 버튼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반복이 밸브의 스프링을 다시 단단하게 만든다. 낮 시간에는 걷기를 넣어야 합니다. 하루 30분, 조금 빠른 걸음으로.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공원을 돌거나 아파트 단지를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3단 보행입니다. 발 뒤꿈치로 땅을 딛고 발바닥 전체로 무게를 싣고 발끝으로 밀어내며 나아가는 것. 이 리듬만 지켜도 다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하체의 밸브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가능하다면 햇볕을 션대 15분 정도 쬐어주세요. 비타민 D는 뼈와 근육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녁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식탁에는 시트룰린과 아연이 풍부한 음식을 올려보세요. 수박, 참외, 미역국 속꿀, 그리고 호박씨 같은 작은 간식들. 약처럼 즉시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채워 넣으면 몸속 메시지가 선명해집니다. 이제 신호를 보낼 준비가 되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5분, 성공 이미지 리허설을 합니다. 눈을 감고 가장 자신감 넘쳤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오감을 총동원해 그때의 감각을 다시 살아내면 뇌는 그것을 오늘의 경험으로 저장합니다. 매일의 5분이 쌓이면 뇌의 습관이 바뀌고 마음의 두려움이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들으면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챙기나 걱정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도구를 권합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남기세요. 오늘 4분 루틴 했는지,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걷기는 했는지. 하루에 작은 체크가 쌓이면 그것만으로도 큰 자신감이 됩니다.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습니다. 4분 운동이라는 문구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소리가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내와의 대화입니다.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여보, 오늘부터 하루 4분만 해보려고 해. 같이 지켜봐 줄래?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혼자 싸우는 부담이 줄고 기대치에 대한 압박도 덜어집니다. 아내의 미소와 격려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장기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처음 제게 오셨을 때 다리는 차갑고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4분 루틴을 하고 물을 챙겨 마시고 저녁마다 호박씨를 드셨습니다. 4주가 지난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리가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오는 느낌이 듭니다. 옆에 앉아있던 아내분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은 표정이 환해졌어요. 대화도 많아졌고요. 이 모든 변화는 특별한 약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거창한 수술이나 비밀 처방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습관을 끊기지 않고 이어간 결과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에 4분, 낮에 30분 걷기, 저녁에 식탁과 뇌훈련. 이 단순한 지도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긴 여정을 따라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망가진 게 아니라 잠시 멈춰놨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키를 돌려주기만을, 다시 펌프를 돌려주기만을. 오늘 저는 3가지 열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루 4분 루틴, 계단 3분, 벽 스쿼트 1분. 이 작은 반복이 밸브의 스프링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흐름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둘째, 자연이 준 연료. 수박과 참외, 굴과 호박씨 같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시트룰린과 아연이 신호를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약처럼 즉각적이지 않아도 부드럽고 안전하게 몸을 다시 길 위에 올려놓습니다. 셋째, 물과 뇌의 습관. 맑은 물이 들어와야 작은 물길이 막히지 않고 뇌에 남아있던 실패의 기억 대신 성공의 순간을 되새길 때 비로소 마음과 몸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3가지가 만나면 그동안 멈춰 있던 흐름은 다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내 나이에 과연 가능할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포기는 습관일 뿐입니다. 숫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시동을 걸어주기를. 작은 반복이 쌓이면 그 순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탁은 이겁니다. 2주만,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4분 루틴, 하루 1.5리터의 물,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 상상. 그 과정에서 느낀 변화를 꼭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4분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은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짧은 마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좌절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응원이 저에게는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족과 친구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웃음, 그리고 사랑이 언제나 곁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찾아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따뜻한 이야기와 건강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